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하고 텍스트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에서 컬러 솔리드를 좀 더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컬러 솔리드 놓고요. 인스펙터에 가서 색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BG라고 하겠습니다. BG 백그라운드 이렇게 놓고요. 텍스트를 해보겠는데요. 텍스트는 여기 T자 화면을 그 전에 좀 100 정도로 이렇게 좀 줄여보겠습니다. 여기 T자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치고요. 이렇게 선택 툴을 트랜스폼 툴을 선택을 하고요. 프로퍼티 인스펙터의 프로퍼티를 보겠습니다. 포지션에 보시면요. 리셋 파라미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텍스트에서 또 중앙 정렬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중앙 정렬을 하시면은 지금과 같이 가운데로 정확하게 와줍니다. 네, 텍스트를 보시면은 텍스트에서는 이게 폰트 사이즈, 폰트 종류부터 시작해가지고 폰트 크기 조절, 정렬, 왼쪽, 오른쪽, 중앙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줄 간격, 줄 간격, 그 다음에 문자와의 간격, 자간이죠.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옵셋도 있고요. 그리고 회전, 그 다음에 이탈리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 이 부분에는 글을 수정을 여기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000000 이렇게 눌러보면은 지금 글자가 이렇게 000000 나오죠. 예, 폰트도 저는 애플 고딕을 쓰겠습니다. 애플 고딕. 예, 애플 고딕을 쓰고요. 사이즈를 조금만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해주고요. 어피어에서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피어에서 색깔을 이렇게 이런 색으로 이렇게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이죠. 아웃라인에서 검정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검정색. 그리고 위드값을 이렇게 좀 크게 주죠. 이렇게 한 3 정도 줬습니다. 그리고 그로우도 주실 수도 있고요. 발광하는 거죠.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맷에서 자간의 간격을 조금만 트래킹 있죠. 트래킹 자간을 약간만 이렇게 여유 있게 두겠습니다. 지금처럼 11% 정도 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만 설명드리지 못했던 어피어에 그로우를 주겠습니다. 그로우를 좀 레디우스 발광을 하죠. 네, 발광되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좀 빼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발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광하는 스케일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블러도 이렇게 많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번엔 드롭 섀도우를 보겠습니다. 드롭 섀도우는 다시 배경을 좀 놓고 해보죠. 블러를 좀 주고요. 스케일 값을 이렇게 좀 주죠. 그 다음에 디스턴스, 거리값. 네, 거리값 이렇게. 그리고
그림자의 위치, 각도죠, 각도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릴 behavior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ehavior를 죄송합니다. 라이브러리에 behavior의 텍스트 애니메이션과 텍스트 시퀀스가 있습니다. 텍스트 시퀀스에 있는 behavior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모여 있는 곳이 텍스트 시퀀스입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에서는 대표적으로 시퀀스 텍스트를 통해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텍스트 시퀀스를 좀 보겠습니다. 텍스트 베이직 보면은 arrange in, 블러 in 뭐 이렇게 있습니다. arrange in부터 한번 가지고 와보죠. 이렇게 해서 텍스트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플레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behavior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 보시면은 이 behavior의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 안에 있는 behavior가 중요합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애니메이션 속도가 천천히 되고요. 반대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렇게. 이게 모든 behavior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텍스트 behavior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behavior들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블러인을 해보겠습니다. 블러인은 플레이헤드를 맨 앞으로 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블러인 전에 했던 arrange in을 체크를 이렇게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블러인 behavior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화면을 확대해 보겠는데요. 확대해서 여기 끝에 behavior 끝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죠? 바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옵니다. behavior가 이렇게 있는 구간에서는 타임라인에 있는 구간에서는 behavior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behavior의 타임라인 끝에서부터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원래 오브젝트의 모습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ehavior의 영역에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behavior가 자동 또는 반자동의 애니메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behavior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지금과 같이 이 타임라인에서 이걸 벗어나면은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산을 잘못하시면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효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해보시고 behavior를 계산을 잘 해보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behavior들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울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텍스트 behavior 시퀀스들을 통해서 미리 텍스트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이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템플릿입니다. 그러면 템플릿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럼 텍스트 애니메이션
시퀀스 텍스트를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스펙터로 보시면 이제 behavior에 이렇게 시퀀스 텍스트라는 behavior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얘가 있지 않았을 때는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behavior 들어오면은 behavior 안에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는 내가 어떤 behavior를 넣는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add에서 얘는 add를 통해 가지고 사용되어집니다. 우선 add에서 스케일을 먼저 놓고 해보겠습니다. 스케일을.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behavior 타임라인을 조금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죠. 이 정도까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스타트 옵션, 엔드 옵셋, 스타트 옵셋, 엔드 옵셋을 통해서 변화가 없네요. 예, 없습니다. 물론 얘도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왜냐? 여기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스케일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또한 여기에서 스케일도 키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통한 애니메이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0 정도 놓고요. 0이라고 놓죠. 0이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커질 겁니다. 자동적으로 커져요. 여기다가 스케일을 주고요.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스케일에다가 키프레임을 주고요. 한 이 정도 됐을 때 이 정도로 더 키워보죠. 이 정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80까지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리듬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늘려보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add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페이스 컬러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또한 바뀔 수 있게 바뀌었죠. 하얀색에서. 근데 하얀색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얀색 이 정도쯤이 왔을 때는 또 다른 색깔을 넣어보죠. 분홍색. 그리고 한 이 정도 왔을 때는 또 이런 색깔까지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넣고 싶은 게 있다. add에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포맷에서 로테이트를 좀 놓겠습니다. 회전이죠, 회전. 회전을 이렇게 조금만 주겠습니다. 한 31 정도, 30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30이었다가 이렇게 돌아와지죠.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와집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셀렉트, 스프레드 이렇게 조금 더 스프레드를 높여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를 한 50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시에 한꺼번에 움직여집니다. 근데 0일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10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100일 때는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애니메이트 캐릭터가 있는데 워드 단위로도 바뀌어집니다. 워드, 단어 단위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단위로도 이런 식으로 줄이죠, 줄. 캐릭터는 한자 한자죠, 지금처럼.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스피드가 있습니다. easy in, easy out, both.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 easy both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느낌이 달라지죠. 컨스턴트로 하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죠. 한 이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easy in 또 바뀌죠. easy out 또 바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엑셀레이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빨라집니다. 쑥 빨라지면 끝에 갈수록 빨라집니다. 엑셀 반 것처럼 빨라집니다. 이거는 그 반대적으로 나타낸 거죠. 엑셀레이터 반대. 네, 컨스턴트로 놓고요. 루프 이걸 몇 번 할 거냐? 두 번, 세 번 정도 하면 이걸 반복해서 이렇게 3번을 보여줍니다. 물론 비헤이비어가 타임라인에 있는 시간 동안만 3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 옵션, 말 그대로 스타트 옵션 같은 경우도 살짝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그러면 12%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지금처럼 12라는 옵셋의 기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7이라는 6이죠. 6 죄송합니다. 6이라는 기준 하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드도 미리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미리 벌써 나오죠. 그 다음에 바이런스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죠.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죠. 한번 이런 식으로 바이런스를 애니메이션 조금 더 재밌는 바이런스를 줄 수 있습니다. 맥시멈도 이렇게 내가 다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조절해주고요. 미니멈이죠. 그 다음 맥시멈도 이렇게 조금만 조절을 해보죠. 노이즈도 조금만 이렇게 적게 해보고요. 시드 여러 번 할 수 있는 시드도 이렇게 놔보죠. 그러면은 조금 또 다른 모습의 애니메이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줄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리무브 포맷에서 스케일 로테이션이 있고요. 페이스에 컬러가 있습니다. 이걸로 지우시면은 지금 넣었던 여기 보시면은 컬러 그리고 스케일 로테이션을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무브에서 이렇게 한번 텍스트 비헤이비어도 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퀀스 텍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걸 지금 해봤던 것들 하나하나 해보시면서 또 새로운 애니메이션, 새롭게 좀 더 애니메이션을 재밌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